복수나 흉수 같은 합병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미술토 주사를 1차적으로 권해드리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미술토 주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술토란 사과나무, 소나무, 떡갈나무 등의 방기생하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이 아니고요. 숙주나무에 반기생을 하는 건데, 반기생이라고 하면 숙주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기도 하면서 스스로 광합성도 하기 때문에 이처럼 반기생 식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우살이 식물, 상기생 식물 등으로 불리고 있고요. 처음 이 미술토를 암치료에 사용하려는 시도는 유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분이셨는데요. 이 사람은 악성종양, 즉 암은 인체의 잘못된 부분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기형이라고 생각을 했고, 미술토 역시 식물의 관점에서 보면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식물에 기생을 하는 일종의 기형식물이고요. 시기적으로도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겨울에 자라기 때문에 암과 유사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위스의 이타 베그만 박사가 이 미술토 추출물을 정제를 하게 되면서 암 환자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되었죠. 1926년 벨레다사에서 세계 최초로 미술토 제제인 이스카도의 판매가 시작되게 됩니다. 미술토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주로 암에 효과를 띠는 성분은 렉틴과 비스코톡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자멸사와 괴사를 유도하고요. 면역세포를 조절해주는 사이토카인의 활성도 높여주게 됩니다. 이 중 렉틴은 단백질 형태로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위산에 의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사제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외에도 암이 자라기 위해서는 암세포 주변으로 혈관이 빨리 생겨야 되는데요. 미술토 제제는 이와 같은 혈관의 생성을 억제를 하고, 또 노화와 관련된 텔로머라제라는 거의 활성을 억제를 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텔로머라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든 세포의 유전자, 즉 DNA에는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 텔로미어라는 거는 DNA의 끝부분에 위치한 아무 의미가 없는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유전자 끝에는 텔로미어가 존재를 하게 되고, 세포가 분열을 거듭을 할수록 이 텔로미어는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텔로미어가 더 이상 짧아질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게 되고, 바로 이게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텔로머라제라는 거는 이 텔로미어를 합성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효소인데요. 암세포들은 이 텔로머라제의 활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줄어들어도 계속 새로운 텔로미어를 만들어내서 세포 분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술토가 이 텔로머라제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은 암세포가 텔로미어를 이용해서 무한히 증식을 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끝으로 미술토는 우리 몸에서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암에 의한 암성 통증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의미입니다. 미술토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크게 3가지 제품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암노바, 이스카도, 헬릭소가 그 제품이고요. 최근에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제품이 더 들어오기는 했지만 주로 암 환자분들 치료에 사용되는 거는 이 3가지 종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술토 제제는 사이모신 알파1과는 다른 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제품에 따라서 종류와 용량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이모신 알파1은 이름만 다를 뿐 성분과 용량이 한 가지였던 거에 비해서요. 미술토 제제는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종류나 용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어떤 숙주나무에서 반기생하는 미술토 제제를 추출해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알파벳으로 종류를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 알파벳에 따라서 1차적으로 적용하는 암종들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또 각각의 종류마다 한 4-5가지 정도의 용량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일 낮은 용량부터 순차적으로 용량을 올려가며 치료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암노바의 경우를 살펴보면 암노바는 알파벳에 따라서 암노바 A, M, Q, F 4가지 종류가 있게 되고요. 각각의 종류마다 0.02mg부터 0.2, 2.0, 20mg까지 4가지 용량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 이스카도의 경우에는 알파벳으로 Q와 M 두 가지 종류만 존재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종류의 용량은 0.01mg부터 0.1, 1.0, 10, 20 이렇게 5가지 용량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암노바 A 같은 경우는 전나무에 방기생하는 미슬토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고요. 주로 폐암이나 갑상선암, 구강암 등에 1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암노바 M의 경우는 사과나무에서 추출이 된 거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난소암 같은 여성암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암노바 Q는 떡갈나무에서 추출이 되었고, 위나 간, 대장처럼 소화기암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암노바 F는 서양 물풀의 나무에서 추출이 되었고요. 이 미슬토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전이암이나 재발암에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스카도 역시 M 제형은 사과나무에서 추출이 되어서 유방암 같은 여성암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외의 암은 참나무에서 추출된 이스카도 Q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스카도는 암노바와 차이가 있는데요. 유방암의 경우에 폐경 전 유방암은 M을 1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폐경 후에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Q를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 특정 암에는 이 제형을 썼을 때 비교적 효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1차적으로 권고를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 제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암이 이제 더블 프라이머리라고 그래서 두 가지 암이 동시에 존재를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의 제형을 결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암노바 같은 경우엔 F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스카도 같은 경우에 Q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미슬토 제제는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용량을 높여가며 본인에게 맞는 치료 용량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슬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장 높은 용량이 치료 용량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보통 미슬토 주사를 맞다 보면 용량을 높이는 과정에서 어떤 국소적인 알레르기 반응, 저희가 흔히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사를 맞은 부위에 조그만 발진이나 소양감, 가려움증 등이나 열감 등이 나타나게 되고, 이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적당한 면역 반응인지 과한 면역 반응인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5cm 크기, 저희가 500원짜리 동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 크기 미만의 발진이나 국소적인 가려움증이 하루 이틀 길어봤자 2, 3일 안에 사라진다 하면 적당한 면역 반응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반면 이보다 더 심한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과한 면역 반응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미슬토는 치료 용량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이 적당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용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하지 않은 적당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을 때가 바로 내가 현재 치료에 사용을 해야 되는 적정 용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용량을 높이는 과정에서 과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 용량을 한 단계나 반 단계 정도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면역 반응, 적당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용량이 무조건 최고 농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용량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또 일정 어느 정도 나에게 맞는 치료 용량이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주사를 맞아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면역 반응이 거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용량을 또 다음 단계로 높이면 되는 겁니다. 미슬토 주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접종을 권고드리고요. 보통은 복부에 피하로 간단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모신 알파원처럼 집에서 자가 투여도 가능한 그런 주사제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주 2, 3회를 반드시 유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맞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횟수는 조금 유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이 미슬토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있고 면역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사 맞는 간격, 인터벌이 너무 길 경우에는 이런 면역 반응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 간격을 너무 길게 할 때는 의료진과 상의를 해보시고 횟수나 간격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미슬토 주사 역시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사이모신 알파원처럼 자가 투여가 가능할 정도로 주사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또한 표준 치료 전후 어느 때건 치료를 적용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치료나 다른 치료와 병용이 가능하다는 범용성도 상당히 좋은 장점이고요. 아울러 부작용이 크지 않다라는 안전성 역시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암성 통증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는 이런 통증에 대한 효과 역시 큰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복수나 흉수처럼 몸에 물이 생기는 암종 같은 경우에도 미술토 제제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처럼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주사를 선택을 해야 될지 조금 어렵다라는 점과 용량이 올라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 같은 면역 반응의 불편감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가 어느 정도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시작을 할 때는 용량을 조금 낮춰가지고 다시 용량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점도 단일 용량이어서 아무 때나 접종이 가능한 사이모신 알파1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미술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토나 사이모신 알파1 중에 나는 어떤 주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두 가지 주사의 경우 어떤 기전이나 컨셉 자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주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주사제를 선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두 가지 주사를 모두 적용을 하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한 가지 주사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하면 본인의 어떤 병기와 불편감들을 잘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항암 중이신 분이 구역구토 같은 위장관에 대한 부작용이나 불편감이 심하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사이모신 알파1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요. 반면 통증이 상당히 큰 불편감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은 미술토 주사를 먼저 권해드리게 됩니다. 또 복수나 흉수 같은 합병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미술토 주사를 1차적으로 권해드리고, 개인적인 여건상 병원에 자주 오시기 힘든 분들은 특별히 용량 조절을 하실 필요가 없는 사이모신 알파1으로 집에서 자가 투여를 시작을 하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미술토 주사 간의 교차 투여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래도 미술토 주사는 종류마다 용량도 다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모든 종류의 미술토 제제를 구비를 해놓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병원에서 이스카도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더니 그 병원에는 이스카도가 없어서 헬릭소나 암노바 같은 걸로 치료를 이어나가도 되는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사제를 바꾸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용량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가 바뀔 경우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병원에서 이스카도 M 10mg을 적용을 받던 분이 B라는 병원을 옮기시고 보니까 B병원에는 암노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카도 M 10mg을 맞던 분이 암노바 M을 맞으시는데 이 10mg을 그대로 갖고 와서 2mg이나 혹은 암노바 M의 20mg부터 적용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는 적용을 하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주사제의 종류가 바뀌다 보니 암노바 M으로 시작을 하신다 하더라도 0.02mg부터 다시 시작을 해드리기를 권고드리고요. 단 다른 종류긴 하지만 미술토 치료를 이미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용량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종류가 바뀌어도 성분이나 용량이 단일제제인 사이모신 알파1에 비해서는 조금은 불편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미술토 주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미술토 주사는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에서 검증된 치료 효과와 다양한 활용법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진 주사입니다. 다만 사이모신 알파1에 비해 용량을 올리거나 하는데 조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치료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